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명동, 일봉동, 성정 1동, 성정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가영 의원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 관련, 주민자치회 정책 관련,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복명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 관련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천안시의 평균 나이는 36.7세로 젊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현재 청년의 문제는 교육, 일자리, 주거, 결혼, 문화 등 사회적인 문제의 총집합체가 되어가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의 목표 중 하나인 청년정책 개발을 위해서 이번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4월부터 계획하고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23일간 천안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서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서 이용했으며 온라인으로는 405명, 오프라인으로는 225명, 총 6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일하는 청년, 청년 창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으로 부문별 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문항 구성에 있어 일반적 특성을 비롯한 공통문항에서 교통이용 현황, 주거 환경, 금융 및 생활경제, 청년의 삶의 질, 천안, 정주 환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346명 55.1%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282명 44.9%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6.6세로 나타났으며 20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은 72.1%, 30에서 39세까지는 27.9%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의 평균 거주 기간은 109개월로 약 9년 정도의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으며 일하는 청년이 평균 136개월로 가장 오래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자 131개월, 청년 경력단절 여성 100개월, 취업준비생 98개월, 대학생 80개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의 거주 이유가 태어난 곳으로 응답한 청년은 23.6%에 불과했으며 취업, 창업은 26.7%, 학업은 36.5%, 타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어난 곳을 제외한 76.4%가 타 지역에서 천안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 지역은 대학가가 있는 동남구가 57.5%, 서북구가 42.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총 5개의 공통문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교통 이용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월 평균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약 7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된 교통수단은 318명 51.6%가 시내버스를 이용하였으며 대중교통의 불편사항으로는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 그리고 배차 시간 및 우회를 통한 시간 소요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이용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은 버스 노선의 재정비를 통한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체계 도입,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친절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년의 주거 환경 실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은 69.6%로 나타났으며 원룸이나 오피스텔 거주 중인 청년은 24.5%이며 월 평균 주거비는 37만 원, 주거 비중은 28.4%로 주거 생활의 어려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월 소득 대비 임대율 비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에서는 적정 수준이 RIR 20% 이하이며 RIR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주거 빈곤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년의 주거 비중이 28.4%로서 30%에 가까운 것을 보면 청년들이 주거 빈곤에 상당히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 정책의 답변은 주거 전세금 보증대출 지원이 30.3%, 청년 임대주택 확대가 26.1%, 청년 주거지역 치안 강화가 1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환경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은 천안시 차원의 청년 임대주택 및 쉐어하우스 확대, 범죄 예방 시설 우수원룸 인증제를 통한 주거지역 치안 강화 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대학가 인근에서 전세 계약 사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습 및 피해 방지 교육을 관내 대학생 및 청년층에게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 청년의 금융 및 생활경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182명 29.1%로 약 30%의 참여자가 대출을 경험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은 약 1,092만 원으로 나타났고 소득에서 식비, 교통통신비, 주거비, 부채 상환비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금융정책으로는 자산 형성 지원이 46.4%,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28.1%, 금융설계교육 컨설팅이 11% 순으로 다수 청년이 소득 향상과 관련한 정책이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 및 생활경제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은 다수의 청년들이 금융설계교육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부채경감 교육 및 청년의 생활금융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더욱 확대가 필요하며 금융설계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구제 대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인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삶의 포기 영역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의 청년은 한 가지 이상의 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어려운 점은 소득 지출 27.6%, 직업이 23.2%, 교육이 14.2% 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년의 삶의 질 정책에서 55.1%는 소득 향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복지 서비스 20.4%, 신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10.8%를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청년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은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보아 복지 서비스, 신체 정신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있는 만큼 일자리 중심이라는 기본의 정책적 방향을 확대하여 복지 건강 관련 영역까지 청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정주 환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에 거주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오랫동안 살아와서 익숙하다는 답변이 27%, 삶의 중요한 기반이 천안에 있다고 응답한 청년이 22.2%, 천안의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청년은 1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이주 희망은 좋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서가 29.2%,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음이 23.6%, 천안의 생활이 불편함이 15.1%, 천안의 주택 가격이 높음이 1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에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는 고용 환경 개선이 40.2%, 주거 안정 지원이 18.4%, 생활 안정 지원이 17.6%, 능력 개발 지원이 8%, 여가 문화 생활이 3.9%, 청년 권리 증진이 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의 거주 희망과 타 지역 거주 희망을 분석한 결과 평균 2.92점으로 평균 수준 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 거주 희망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3.13점으로 천안의 거주 희망보다는 타 지역으로 이주에 대한 희망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볼 때 현재 천안은 청년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라고 평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의 정주환경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은 천안시가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우선 분절화된 청년 일자리 지원 기관의 상호 연계를 통한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을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한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과 각각의 제안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구만섭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 실태조사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천안시 청년 관련 실태조사를 몇 번 진행이 됐나요? 3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청년 복지와 관련해서, 17년도에는 청년 실태, 작년에는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각각 한 번씩 최근 3년에 총 3회 실시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천안시 청년기본조례에도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또는 해외에 있는 좋은 정책들을 우리 천안시에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적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천안시 청년 특화 사업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올해 관련해서 직접 천안시 청년 실태 조사를 하셨는데요.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 그다음에 니즈를 파악해서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해서 다양한 신규 사업과 맞춤형 청년복지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의 총집합체가 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조금 더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청년 특화 사업 및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민주국가일수록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은 간접적인 국민의 의견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초조사와 연구, 여론 수렴이 쓰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이러한 여론 수렴과 정책 발굴이 좋은 시작 단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잡 정책 그룹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청년 잡 정책 그룹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요. 본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천안시가 청년 잡 정책 그룹을 구성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자합 정책 그룹은 아마 이번에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산업 분야별로 나눈 것 같은데요. 산업 분야별로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현 업종에서 겪는 문제점으로부터 정책 의제를 선정해서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하고자 구성한 것입니다. 네, 청년잡정책 그룹이 5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진행이 됐고 본 의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간담회가 진행된 걸 부시장님도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시정직무로 바쁘신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청년들과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본 의원이 작년 시정 질문에 청년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시간대를 지적한 바 있는데 평일 오전이나 낮 시간이 아닌 저녁 시간대로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년 잡 정책 그룹의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회는 지난 5월 30일 날 목요일에 그룹 회원들하고 그다음에 2030 청년복지센터 우리 천안시의 대학 청년팀 참석하신 분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2차 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에 개최할 예정이고 최종 3차 회의는 7월 18일 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기존의 청년잡 정책그룹이 사업이 산업별로 재편성이 됨으로써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산업 분야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발굴을 위해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정책 의제를 직접 선정하고 발굴하는 정책 참여기구인 만큼 각각 담당 부서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 대학 청년팀,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본현 시장님 및 부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 대한 목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천안시하고 지역 대학과 심도인의 의견을 모아서 지역 발전의 동반자로서 더욱 발전된 학관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총장과의 간담회는 천안시와 대학의 발전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하여 최근 5년간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 1년에 한 번씩 간담회가 진행이 됐지만 2018년도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와 2019년 간담회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의 개최 시기가 통상 보면 11월 중순에서 11월 말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11월 말이나 12월에는 연말로서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대학에 있는 총장님들도 바쁜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개최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모든 총학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과 청년들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야말로 미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안시에는 11개의 대학이 모여있는 축복받은 도시이며 대학은 천안시의 경제 문화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정도로 천안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 또한 추진 목적에 맞게 천안시에서 찾아가는 간담회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천안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네, 조례 목적에 맞게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지금까지 활동 내역을 보면 2018년 11월 2일 날 위촉장 전달만 하고 그 이후에 활동이 전무합니다. 어떤 위원회든 구성은 하고 위촉장 전달은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만 하지 그 이후에 활동이 전무한 건 행정부의 고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청년정책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한 정기 회의를 아마도 7월 또는와 12월에 각 1회씩 2차례 실시할 예정이고요.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청년 활동가, 그다음에 청년 정책 전문가 등 현재 위원 12분에 계신데 그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 부분의 협력을 위한 소통 창구가 되도록 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 관련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는 기대가 있는 와중에 위촉식 이후 아무런 활동이 없다는 것은 많은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진행을 할 때 제발 그 목적에 맞게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청년위원회 구성할 경우 추천만이 아닌 더욱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하여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학 청년팀이 언제 신설이 됐죠?
작년 7월 달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 말씀대로 청년 정책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8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청소년과의 대학 청년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대학 청년팀이 신설된 이후 여러 개선 사항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된 지 약 11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대학 청년팀 내에서 팀장 3명과 담당 주무관 3명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인사이동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잦은 수시 인사로 어떻게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아마 개인 사정,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해서 어떤 다른 부서로의 전보 이동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대학 청년팀이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 본청 내에 현재 34개 과와 152개 팀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교육청소년과에 속해 있는 대학 청년팀과 미래전략과의 신성장 동력팀, 건축디자인과의 디자인 정책팀, 이렇게 세 곳의 팀 인원이 현재 2명인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천안시 전체 인구 64만 6,075명 중에서 청년 인구는 21만 9,672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청년 인구에 따라서 관련 사업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기사를 통하여도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 청년팀 같은 경우 인원이 2명인 부서에 속해 있고 청년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인원 충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를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또 조직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은 현재 업무량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인원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청년팀이 할 일들을 다시 재정리하고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아마도 인원이 더 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해당 부서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의 총집합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수가 많고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에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청년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안시 전체 인구 중 청년의 인구가 34%인데 많은 정책과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팀원 충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천안시 청년 관련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그 일들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인원 재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행복센터 건립계획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행복센터 조성 목적과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청년행복센터는 청년들의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주거, 문화, 산업 등 복지 분야의 측면까지를 고려한 거점 공간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행복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역 역세권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에서 스마트 도시 플랫폼 내에 2021년까지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관련 센터인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중장년센터와 총 3개를 한 장소에 설치해서 회의장, 그다음에 교육장, 카페테리아, 다목적 등 공유 공간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어서도 올해에도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하여 청년행복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행복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작년과 올해의 계획이 전혀 다른 문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스마트 플랫폼 내에 4층에서 6층 사이에 청년행복센터 및 청년공간을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행복센터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중장년 취업 및 창업센터가 입주할 계획이라고 사전에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정질문 자료 요청 과정에서 청년행복센터가 전면 재검토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 시정질문 답변서에 도시재생 사업부진의 센터 조성 협의라는 내용이 급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았던 스마트 플랫폼 내에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년행복센터 내용이 각각 담당 부서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소통 없이 작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청년창업지원센터, 중장년 취업 및 창업센터도 무산됐습니다. 참고로 중장년 취업 및 창업센터는 지난해에도 지역 대학과 협력해 천안시 동남구 일원의 설치를 검토했다가 무산된 바가 있다고 지방지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황당했던 점은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각각 담당 부서들이 그때서야 급하게 모여서 재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의 현황에 대하여 의회와 행정부가 시정질문을 통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며 더 좋은 천안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행복센터는 구본영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부의 계획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청년행복센터의 중요성을 더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청년행복센터는 대학 청년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이와 연관된 일자리나 복지 문제, 주거 문제 등이 다양한 부서에 걸쳐 있는데 그 부서 간에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또 LH공사와도 또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대안들이 여러 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누질 사업에 스마트 도시 플랫폼 내에 센터를 한 곳에 다 모아서 운영할 계획인 걸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부의 모든 사업 계획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통째로 바뀌고 여러 번 무산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청년행복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중장년 취업창업센터가 담당 부서 간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계획부터 완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구만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2달 동안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실제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두 문항의 미기재로 인해 조사 결과에 반영되진 못했지만 총 900명 가까이 실태조사에 참여해준 청년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실태조사에 여러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청년은 천안시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원입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청년을 넘어 부모 세대와 청소년 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천안 시민의 34%가 청년이라는 것은 매우 큰 가능성이면서 동시에 위험 요소입니다. 청년들이 무너지면 천안시도 함께 무너질 것이고 청년들이 살아나면 천안시는 그 어떤 시보다 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 투자는 젊은 천안시, 살고 싶은 천안시, 미래가 밝은 천안시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 또한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합니다.